교수님, 이진우 교수님 그 발표는 잘 들었는데 선행 연구하고 보면 이 논문이 차별성이 있는지라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논문들은 유형화에 그쳤지만 나는 일반화를 하겠다 했는데 좀 과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역 갈등 지역 갈등 발생 원인도 다양하지만 해결 과정도 다양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과연 어느 거에 성공했고 어느 게 실패했다 하더라도 뭐 실패가 일반화될 수 있고 성공이 일반화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방법을 적용해도 어디서는 성공하고 어디서는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화라는 얘기는 좀 과욕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연구 방법이 사례 분석이라고 했는데 실제 사례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연구나 관련 기사라든가 뭐 이런 보고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분석할 수밖에 없다면 사례 분석이라고는 하나 실제로는 그냥 문헌 연구에 그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해서 그냥 과연 그냥 문헌 연구 정도 수준에 그치는 사례 분석으로 이 논문을 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논문들이 왜 집중적인 특정 사례의 분석을 했는지 그걸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해서가 아니라 문헌 연구에 그칠 수밖에 없는 사례 연구보다는 실제 어떤 특정 사례에 가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성공했는지 또는 어떻게 해서 실패했는지 그렇게 찾으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게 뭐 최근에 이제 여기 서울 성화원인가요? 원지동에 개소가 돼서 뭐 시성은 있어 보여요. 근데 이제 이런 임시시설 연구가 꽤 많아요. 꽤 상당히 많아요. 행정학 쪽에서도 들어오기도 하고 뭐 도시계획 쪽에서도 오고. 근데 이제 각각이 역시 임 교수님 말씀처럼 일반하기 어려우니까 각 사례를 놓고 뭐 그 액터들 간에 뭐 역학이 어떻게 됐다는 관점, 또 뭐 몇 개 이런 저 민비에 대한 일종의 분석 틀이 있잖아요. 설명 틀에 맞춰서 이래저래 끼워 맞춰 보는데 사실 그걸 다 읽어봐도 이렇게 뭐 상큼하게 이러면 성공하는구나, 뭐 저러면 실패하는구나 이렇게 나오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 목차에서 보면 벌써 그걸 우성시 선입관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뭐냐 하면 주민 참여형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한 사례에서 그거는 울산하고 수원은 성공했다. 그 다음에 경제적 지원으로 이 갈등을 해소한 데가 천안부터 용인까지다. 그런데 실패한 데는 부천에서 하남까지다. 자, 이게 뭐냐면 이미 마음속으로는 울산하고 수원이 이거는 주민 참여형 무슨 계획 기법에 뭐가 있었을 거고 잘 됐을 거고 뭐 이런 이제 이미 이 사례에 대한 메터를 사실은 일반화를 이미 시켜버린 거예요. 조사하기도 전에 내 마음속에. 그런데 이 중에 울산이나 수원이 그렇다고 경제적 지원이 없었냐면 그건 아닐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남이나 이런 데도 원래는 경제적 지원을 엄청나게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또 다른 변수가 있어서 그게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승씨 생각에는 이미 이제 이런 이 화장 장사시설에 대해서 쭉 보니까 된 데 안 된 데가 있는데 된 데는 이런 이유다, 안 된 데는 저런 이유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역시 임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같이 돼요. 저는 이게 진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게 추진 방식을 보면 딱 두 가지가 나온 것 같거든요. 수직적 추진 방식을 했냐, 수평적으로 했냐. 근데 수직적과 수평적으로 이제 한 사례를 보면 수직적은 좀 많은 갈등을 양상을 많이 겪은 게 사실이고, 수평적 추진 방식으로 하는 사례를 보면은 장사시설을 찾아보면은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울산 광역시가 이제 나온 것 같은데, 밑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쌍방향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거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니까 도시계획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에서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도시계획 한국적 도시계획 모형이라는 것도 거기서 이제 발견하고 이제 본 거고요. 이게 지금 그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게 상당히 애매한데 사업적 해결을 봐서 이제 어쨌든 원지동으로 가는 건 가는 거겠지만 지금 갈등의 2라운드 있어요. 이제 국립의료 유치 이제 거의 축소의 이제 이전에 대한 이제 반대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떻게 이제 다루는 게 좋겠냐 이런 부분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용인시 같은 경우는 용인시 자체적으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보상을 통해서 하는 거지만 안성시와 이제 걸려 있어요 여기가 문제는. 근데 부천시 같은 경우는 불허가 이렇게 걸린 상태로 불허에 반대로 어쨌든 무산이 된 거고 여기는 안성시와 걸려 있는데 제가 안성시에 대한 조례나 이제 내용들을 쭉 찾아봤거든요 거기 들어갔는데 안성시 양성면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말고 네. 제가 짐작은데요. 그래서 역시 걱정은 이 사례들이 참 많지만 이걸 일반화가 가능하겠느냐는 걱정인데 우리 지도 교수님 말씀 듣고 마무리를 하죠. 따로 이제 저를 하고. 다른 두 분 말씀 충분히 필요한 부분 같고요.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말씀드리면 일단 금방 김수희 교수님 말씀하신 선입관이 들어갔다는 부분에서 그런데 목차에서 저희가 처음에 유형화를 시도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우성시가 이런 목차를 잡으면서 이미 갈등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가 좋은 방법이고 경제 지원하기 좋은 방법이다. 유형화하는 과정에서 좀 그런 게 선택이 잘못되어서 선입이 개입돼 이미 선입견이 개입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저희 우성시가 목차 과정이더라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의 연구하고 사례성 부분에서 보통 기존의 연구들 특정 사례에 대해서 그 사례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주로 이제 지역 갈등 주체들 간의 갈등을 다루는 구조를 파악하는 주로 그런 업무인데 우성시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다른 사례를 많이 봤지만 실제 그 사례에 대해서 좀 자세한 연구를 많이 좀 했어요. 기존 문헌을 통해서가 아니라 지자체에 가서 담당 공무원과도 면담도 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면담을 해서 단순한 기존에 나왔던 문헌 연구를 통해서 그냥 사례 조성을 하겠다라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차별성을 찾는다고 한다면 그런 특정 사례만 대상으로 해서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파는 게 아니라 몇 개 실제 사례를 분석 틀에 나와 있는 요인별 영향을 미치는 특정 사례에 대해서 직접 사례를 구체적으로 파악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존 논문과의 차별성은 어쨌든 다양한 유형화 가능한 다양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실제로 찾아가서 그걸 통해서 이재명 교수님께서는 과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욕심을 내봐서 그냥 단순한 한 사례를 보기보다는 좀 그런 것들 가능하면 실패했던 것과 성공했던 사례들을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을 좀 유형화해서 그걸 좀 일반화를 좀 해보고자 어떻게 보면 과욕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걸 시도를 해서 그게 좀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면 나중에 다른 지자체가 이런 혐오시설 기피시설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쪽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도 교수님 잘 상의해서 너무 준비. 지금 딱 저희 5분 늦기 시작했는데 딱 20분 걸렸어요. 예, 지금 요 스피드로